네, 민선 8기 경인을 이끌 선두 주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협치를 최우선 기치를 걸고 소통에 나선 경기 북부의 대표 도시죠. 수장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자, 역동적인 민선 8기 의정부시 목표와 비전들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늦었으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통 이제 진영 간 표가 갈리고 분열이 있으면 당선되기 힘들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번 보수 분열로 어떻게 보면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그래서 승리가 참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소감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우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쭉 느꼈지만 의정부 시민들께서 변화의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잘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저는 승리했지만 우리 시의회 구조를 보면 국민의힘 5석, 더불어민주당 8석 네. 이렇게 불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도 우리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에 충분히 마음을 열어주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 그리고 시의회와 협치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것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선거의 승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협치를 강조하셨지만 또 2018년에 민선 7기 때 도전했다가 아쉽게 낙선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고 또 이게 사실은 31개 시군 가운데 의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12년 동안 또 지방행정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탈환했다라는 점인데 4년 전과 이번 선거 결과가 달라진 점, 의정부 시민들이 마음을 좀 열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선 4년 동안에 의정부 시민들이 현 이 시정은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요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도 4년 전에 도전했다가 떨어지면서 많이 반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의정부 시의 시정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정부 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정립을 하고 그리고 네. 시민들과 공감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고 또 의정부의 구석구석 제가 얼마나 현안을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서 한 지난 2년 정도 매주 전문가와 현장에 있는 분들과 스터디를 하고 또 현장 구석구석 다니는 일들을 하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네.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시민들께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그래 제대로 준비됐으니까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 줘볼 테니까 잘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책임감을 무겁게 느낍니다. 네, 시민들이 사실 후보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가장 잘 아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예. 인수위원회를 꾸리셨죠? 그렇습니다. 예. 의정부 시민협치인수위원회 이름에서부터 각오가 느껴집니다. 어떤 전문가들, 인사들이 들어있는지 면면이 궁금하고요. 네, 어디에 네. 방점을 찍으셨습니까? 네, 우선 말 그대로 협치라고 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위의 폭을 굉장히 프리즘을 넓게 잡고자 했습니다. 네. 20대부터 70대까지 그리고 또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도 저와 서로 대체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일을 다뤄본 분들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또 전문가들 이렇게 골고루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들이 합치되는 그런 인수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번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저는 대단히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선 당시에 잘 사는 의정부,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겠다. 그렇게 보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답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네네. 첫 스텝으로 고산동 물류센터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이슈가 있는 겁니까 지금? 예, 고산동 물류센터는 불통행정의 사실상 네.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산동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거단지를 만들었는데 바로 인근의 배후 지역에 물류단지를 집어넣는 과정 속에서 고산동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고려가 되지 않았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학교로부터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물류단지에 대규모 계속되어지죠. 또 아파트 단지로부터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형 물류단지가 교통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강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 착공이 되어지지는 않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 부분을 첫 번째 제가 풀어야 될 과제로서 제가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얘기가 나오니까 시민들은 아니 잘못되고 있는 거를 백지화시키고 바꾸는 건 좋은데 정책의 연속성이 혹시 끊어지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집권당 출신 시장이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도 하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걱정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네. 겁니다. 행정은 연속성, 계속성은 당연히 존중돼야 그렇죠. 될 행정의 정책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와 그리고 공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사업은 오히려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불통행정 그리고 오만 행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 또한 이건 제가 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바로잡아가는 데는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은 당연히 저의 과제로 생각하고 잘 해결해 갈 생각입니다. 예, 민선 8기 의정부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뭐 경기 북동부 지역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들 상당히 많은데 지역 경제와 미래 세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의정부를 지켜보면서 가장 정책의 우선순위로 담아야 될 것은 역시 일자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네. 청년들이 의정부에 거주를 하면서 그곳에서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를 잡아야지만 저는 의정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 그건 역시 민간 기업에서 저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네. 여러 부지들 잘 활용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군이 떠난 자리, 미군 공여지, 예. 캠프 스탠이나 캠프 레드 클라우드 등 그 미군이 떠난 자리를 어떻게 일자리로 연결시켜 가느냐 저에게 주어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아마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제 시정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로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추진해 가다 사업입니다. 예,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의정부 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네. 이제 50만 돌파도 눈앞에 뒀는데 교통편이 걱정이거든요.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예, 의정부의 일자리 문제하고도 연관되어지는데요. 서울에 많이 종속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정부의 동부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그쪽에 철도 교통이 부족한 것이 저한테는 큰 과제로서 다가옵니다. 네. 7호선에 의정부에서 탑섬역에서부터 의정부의 새로운 신도시가 되는 밀락지역 거기를 거쳐서 포천으로 연결되어지는 예. 7호선 신설 노선 제가 역점을 두고 해결할 문제고요. 또 하나는 남양주부터 의정부로 연결되는 8호선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2026년도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의정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 일자리를 찾아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광역버스의 확충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될 그런 과제로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50만 시대를 얼마 안 있으면 맞는데 그 인구 증가만큼이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었느냐? 그것은 이제 인프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시민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 또 개발로 인해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도시 플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아파트에 대해서 과도한 사업에 한다든지 혹은 적절하게 도시는 신구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재개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은 좀 더 나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거 환경을 갖기를 원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혹은 문화 여가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예.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아직까지 우리 의정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라고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차분하게 로드맵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과 공감되는 계획 속에서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예. 인수위 행보를 제 보도를 나온 거 보니까 6월 15일인가요? 그 미군 반환 공여지 말씀하셨던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지금 인수위가 갔다 오고 또 개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캠퍼스 관련된 논의가 있더라고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는 일자리를 위해서 매우 소중하게 활용돼야 될 땅입니다. 네. 저는 그곳에 문화가 연계된 일자리 중심으로 되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정부는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든다면 분명히 지역에 있어서의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주 인근에 있는 양주 포천 지역이 섬유 가구 산업이 굉장히 앞서가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제조업과 우리 의정부의 디자인이 연결시켜 간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분과 중에서 경제, 행정, 환경 분과위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네. 그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디자인 클러스터, 디자인 스쿨 그리고 그것에 공방 등 갤러리 등이 이렇게 융합되어진 그런 공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분명 현실화될 가능성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철거하고 전면적인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느낌은 살려놓는 이런 컨셉을 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는 미군 공여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주둔에 있었던 역사 그리고 그것의 스토리를 살려가는 방향으로 저는 개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미군이 70년 동안 주둔에 있었던 그 시간 또한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자산입니다. 예. 그것의 독특한 성격을 살려가는 것이 세계 유일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세계 유일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곳의 공간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북동부 지역은 수도권 정비 개발법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이제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상대적인 역차별 관련해서도 좀 어떻게 경기 북동부 지역 지자체도 기대하는 부분, 좀 보상에 대해서 바라는 부분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당연히 저는 그런 생각 갖고 네.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에 비할 때 굉장히 발달에 있어서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삶의 질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규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규제 중에서 서울에 바로 붙어 있다라고는 이유로 과밀 억제권역 혹은 전방에 우리 안보를 책임지기 때문에 군사 안보에 그렇죠. 대한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필요한 규제도 있겠지만 세밀하게 따져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가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 경기 북부의 각 지역별로 요구 사항들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공감될 수 있는 부분 저는 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동연 지사 당선이 이제 어떻게 호흡을 좀 맞추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된 공약 중에 하나가 경기 북도 분도론이란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께서 말한 네. 분도론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네. 경기도 북도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도 스스로의 자기 계획을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기 남북이 우선 덩치가 너무 크다는 이유도 있지만 경기 북도는 경기 남부의 시각으로 봐서는 분명 경기 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증명이 됐죠, 사실. 그죠? 맞습니다. 네. 저는 경기 북도만의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당선 있게 한 표를 기꺼이 드리고 또 새로운 의정부를 기대하는 의정부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들께서는 의정부의 큰 변화를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제 역할 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로는 큰 계획을 세우되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 속에서 추진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멋진 도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살기 좋고 자부심 있는 도시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부의 비상 기대하겠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당선인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